미국 국방장관 극비 한국 방한 작심 발표. 미 공군 한국에게 4조 원 수주 결정. 5,000대 사기당하자. 보잉 퇴출 선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9일 한미 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인근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안보 위협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느냐에는 연합뉴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철통 같다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모들과 합참의장 등 현장의 군 고위직들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갈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의 관계는 굳건하고 우리는 계속 한반도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계속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직 그것,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만난 조지 워싱턴호 선원들에게 당신들은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바꿀 의도와 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면서 우리는 이 지역,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이 항해의 자유와 언제든 비행할 능력에 개방된 상태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군은 이날 중국군이 중국 연안 지역의 비행 제한 구역 7곳을 설정하고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과 해경국 함정을 파견하는 등 회색지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미국령 괌과 하와이를 거쳐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해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공격이 급박했다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시리아 반군 대공세로 바샤르 아라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군이 빠르게 움직인 것을 보고 국제사회가 놀랐을 건지라며 아라사드 군이 더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이 기회를 틈타 세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아이시스, 미군의 이슬람 국가 호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 그들이 쉽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아라사드 정권은 미국의 적이지만 이를 몰아낸 반군을 주도하는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 역시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무장조직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 일정을 짜면서 한국에 들르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본 방문 기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나카타니 깬 방위상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 미한 관계 철통, 한반도 방어 전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계는 철통 같다며 우리는 한반도 방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9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이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계속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중국에 공격이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라며 타이완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윤 공모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 법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의 시비 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청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유인 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방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10일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법을 인용하며 사건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데 따라 법원이 내놓은 결론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이 일부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경찰 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사건에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행위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가 임박하자 메신저 앱에서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옛수계, 모의참여, 중요인 무종사 실행 부하 수행, 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건의자인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인 무종사 혐의를 받는 데에 비춰 상관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 고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은 지난 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죄한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법원이 주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특수본 검사 3명의 진술만 청취한 뒤 20분여 만에 신문을 마쳤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휘구화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관련 강제 수사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변호인으론 검찰 출신 법조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4. 맹방 벨라루스 대통령 핵탄두 12개 이상 보유.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자국 침략 시 핵무기 대응을 경고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국영벨타 통신을 인용해 10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 보리소프에 있는 방화시설 제조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나는 여기 핵탄두를 배치했다. 12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이를 농담으로 치부하며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져왔다며 그들이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놓친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소련 국가였던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몰락 당시 탄도미사일 81기와 핵탄두 1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면서 1996년 이를 모두 러시아에 조건 없이 반환했다. 그때 이전한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재반환됐다는 것이 루카셴코 대통령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고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교리를 수정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아무도 빨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며 하지만 나는 모든 친구들과 경쟁자들에게 경고한다. 국경선을 넘으면 즉시 대응할 것이다. 핵무기나 그 외의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반환하기 전부터 러시아와 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보다 5배 더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오레시니크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을 해제한 직후 실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동원한 미사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처음으로 실전 발사한 오레시니크를 내년 하반기에 벨라루스에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